자, 검찰개혁 그리고 입진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우나 유재수와 얽힌 청와대 상층부 조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조국, 그리고 김호수, 지금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멸문지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비리도 지금 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거 무슨 메시지예요 이게? 야, 검찰개혁 하지마 하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일이 발생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검찰 정기 인사철에 바꾸면은 뭐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다고. 이런 검찰을 그대로 방치할 일인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정기 인사 때 교체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흐름상 보게 된다면. 정말 참 김용민이가 사람 볼 줄 모른다. 내 다른 건 동의 안 해도 윤석열 잘못 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래요. 광고 좀 만나보죠.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 칼럼 아주 좋아요. 멸문지화의 법과 원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2008년 10월 한겨레는 참여정부 첫 해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다시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아마 그때 김종구 편집인이 편집국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당시 문화방송 피의수첩 수사를 비롯해서 정연주 KBS 사장과 인터넷 돈객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춘 표적 수사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다. 검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하명 수사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맞짱 떴던 검사들이라면은. 안 그래요? 자, 그런데 현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적어도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명 수사 열심히 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던 그 시기에 현 정부는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아서 참 좋다.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아서 좋다. 참여정부 시절 위축된 검찰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는 따위의 말을 접하면서 아득한 절망감이 몰려왔다. 참여정부 시절 위축된 검찰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MB 정부 때가 가장 쿨했다. 이런 윤석열 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김종구 편집인의 칼럼 계속 읽어보지요. 참여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금 확인되는 바는 첫째, 검찰은 태생적으로 진보 정권과는 유전적 코드가 맞지 않는 집단이란 점이다. 살아온 삶의 이력이나 추구하는 가치 등 검사들의 전반적인 정체성 자체가 진보 정권과는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그래도 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충견으로 기꺼이 용맹을 떨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의 이빨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이명박 때 좋았대요. 박근혜 때는 저항했지. 왜냐? 당시 검찰의 이빨을 약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원세훈 수사에 착수했는데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의 이빨을 약화시켰다. 그 이유로 박근혜한테 저항했던 거예요. 박근혜 저항만으로 동질감, 공감대 이런 것이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검찰 권력을 훼손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었지. 예?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런 것과는 무관했던 것이었어요. 예. 마음이 놓이는 보수 정권과 마음이 놓이지 않는 진보 정권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가히 멸문지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질고 혹독하다. 예전에는 멸문지화는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형벌이었는데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것만으로도 검찰에는 아무래도 대역죄였던 모양이다. 정경심 교수의 기소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으로 치면 0.5단짜리 기사 10개를 모아서 5단짜리 일면 머리 기사로 만들었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다가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절제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향부터 시작해서 이거 완전히 아수라판이에요. 사실은.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검찰은 진정 자신들이 형평, 공정, 인권보호, 과잉금지, 비례와 균형 등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것일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시도가 생기면은 그런 시도가 포착되면은 가만두지 않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죠. 또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입법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관역을 겨누고 있죠. 또 국회의원들 전반을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법안에 동조하는 의원들 당신들 재미없을 거야.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끝내 악당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또 아울러 조국과 얽혀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그리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문종혁 님이 내 친구 문종혁인가? 5만 원이나 보내줬어요. 고맙습니다. 예. 게다가 저기 검찰 내부 개혁, 그러니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라. 이거 당연한 요구입니다. 검찰청법이 그렇습니다. 그걸 재차 주문했는데 그 김호수 법무부 차관도 지금 수사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지금 털고 있고요. 뭐 조폭이 놀랄 지경입니다. 깡패가 놀랄 지경이에요.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에게 돌려드립니다. 당신은 깡패예요. 깡패입니다. 좀 결이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장정일 소설가의 오늘 칼럼인데요. 주술적 정의를 실천하기, 이런 제목입니다. 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좀 친절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조국 사태에서 투미하고 교조적인 일부 좌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부 좌파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당신들 말이야,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그 빠들 아니야 당신들. 조국이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당신들은 조국을 옹호하고 자빠졌어. 이런 일부 좌파고요. 또한 서초동에서 국회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노동자, 서민, 또 소수자, 약자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없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생하는 김용희 노동자,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그런 좌파들. 그게 바로 일부 좌파입니다. 서초동 시위대 전체를 멍청이, 파시스트, 노예라고 일괄 혐오하는 것으로 대중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잃었다. 그렇죠. 사실 그 이른바 입진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이제 대중을 경멸함으로써 이제 대중과는 뭐 더 이상 화해할 길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좌파가 조국 수호에 나서는 것은
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는 시민들,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외치시는 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좌파가 조국 수호에 나서는 것은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고 힌두교도가 소를 먹는 것처럼 천부당 만부당하지만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들에게 립서비스를 하는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립서비스의 사전적 의미는 그럴싸한 말로 비위를 살살 맞추는 일이다. 유대인이라면은 샤일록과 같이 냉혹한 고리대금업자를 연상하게 된다. 그렇죠. 이것도 편견입니다. 혐오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다 그렇습니까? 돈밖에 모르고 자기의 어떤 욕망, 성취밖에는 모르는 이런 속물 중에 속물로 우리가 유대인을 인식합니다. 이게 사실은 참 예수와 척을 지면서 유대인이 천명처럼 얻게 된 그런 편견이자 선입견인데, 그런데 말이죠. 정말 유대인은 유럽에서는 이제에 밝고 눈치 좋은 장사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땀 흘려 노동을 한 것인데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철석 같은 편견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차라리 이렇게 대응했던 겁니다. 우리가 장사꾼이 되기를 바라시는군요. 좋습니다. 우리가 장사꾼이 돼서 당신들을 지배하겠습니다. 종로경찰서 가냐고요? 가야죠. 그래서 이제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요. 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여성 혐오에 푹 젖은 일부 한국 남자들은 여성을 자신의 신체 자본, 섹스할 수 있는 몸을 통해서 쉽게 신분 상승과 부를 획득한다고 거품을 문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혐오에 빠진 남성들, 일부 한국 남성들이죠. 그들은 여성을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여자들 쉽게 자기 몸을 무기로 해가지고, 자기 몸을 말하자면 도구로 해가지고 신분 상승과 부를 획득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성은 남자들이 지닌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권리의 박탈을 보상받기 위해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욕, 섹스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해서 그들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우리가 섹스의 대상이 기만을 바라는군요. 당신들, 일부 남성들, 우리가 당신들의 섹스의 대상이 되기만을 바라는군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 당신들 우리는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당신들을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욕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그물에 가둠으로써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 입진보는 서초동에 모였던 대중에게 배중률을 들이대면서 서초동에는 노동자가 없다, 서초동에는 약자가 없다라고 탄핵했다. 조국 사태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든 이제 그 대중들은 좌좀, 즉 일부 좌파, 그러니까 검찰개혁 촛불을 든 시민들을 멍청이 파시스트 노예라고 부르는 그 좌좀이 내린 주술적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강박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검찰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들, 그들이 결국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의 후견인, 지지자가 되고, 그런데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검찰개혁만 외쳤다고 그렇게 해서 멍청이 파시스트 노예로 지목당한 거 아니에요. 이른바 입진보들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진보들한테. 알았어. 이제 노동자 따위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지 뭐. 당신들 말대로 예, 노동자들하고 이제 연대 안 할게. 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정일 선생 이야기는 이거예요. 광장에 모인 시민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외치는 이 시민들을 갖고,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폼이 안 나게 조국을 옹호하니? 조국 빠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중에 진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조국은 얘기하면서 약자는 얘기 안 하고 소수자는 얘기 안 하냐고.
다른 트랙에서 얘기하거든. 다른 트랙에서 막 걱정하고 연대하고 후원금도 보내거든. 아 진짜 이 인간들 때문에. 어? 야 너희는 얼마나 후원하는지 한번 보자. 어? 조용기식으로 무릎을 맞대고 한번. 네가 얼마나 후원금 냈는지 한번. 어?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잘난 척을 한번 시전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 똑똑하다, 너 훌륭하다, 너 진짜 명민하다, 너 진짜 정의롭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딴 데 관심을 파는 거야. 지금 저 광장에 모인 시민을 욕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어? 지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 검찰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이런 쓰레기 검사들을 비판할 때입니까? 지금 어느 때예요?